경기기계공업고 학생생활규정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학생회나 생활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체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학부모마당 학교 재규정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흡연 등의 약물 규정인데요. 흡연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음주 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담배를 피웠다라고 생각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흡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이 됩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흡연도 흡연 사실 자체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배나 전자담배, 액상도 포함이고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흡연 측정기로 7 이상, 7ppm 이상이 나오거나 민원이 접수되거나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서 학교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흡연을 방조하는 행위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니까 흡연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중인 현장에서 함께 어울리거나 흡연자가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흡연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목격자 제보가 있거나 담배 냄새가 나거나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들어오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등등에서 흡연을 간주할 수 있는 냄새가 나거나 등등이 모든 사항에서 다 흡연 적발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검사를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도 담배나 흡연 도구를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을 위해서 라이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수업을 위해서 라이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하여 흡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적발 시 기본적으로 소생활위원회가 개최되고 아침 캠페인이나 교내봉사 징계를 합니다. 자, 아침 캠페인이나 일과중 상담 지도, 방과 후 지도 등이 있습니다. 2차 위반도 소생활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자, 학부모가 소환 당연히 될 수 있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교정지 또는 퇴학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2차, 3차, 4차에서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또는 퇴학이지만 이런 사항에 따라서 훨씬 더 강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준다거나 혹은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거나 혹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다거나 비슷한 다른 징계 기록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에 준하여 처리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학교 내에서만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영상을 촬영하여 그것을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담배와 비슷한 것들, 비타스틱, 금연초 등도 청소년 판매 금지 약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마약이나 알코올성 혹은 유해 약물들도 다 흡연으로 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지품 검사 관련인데요. 학생이 갖고 있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 예를 들면 성냥, 라이터, 폭죽, 잘 타는 물질,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 담배, 술, 음란물, 도박 도구, 교육과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해서 소지품 검사하고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소지품 검사 학생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 2023년 이후로 또 인권위에서 관련 규정들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지품 검사도 모두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업 방해의 경우
분리해서 징계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혹은 교사가 지정한 위치, 예를 들어서 교실 뒤편이 되겠죠. 더 심하면 교실 밖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교실이나 교무실에 남길 수 있고 학교 밖으로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점의 주요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사에게 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거나 지도 불응 시 최고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에 명의를 도용하거나 변조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예의를 벗어난 행동 등도 중요한 벌점 항목이 되겠습니다. 교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새치기, 침뱉기, 교정 오염 행위, 그러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더럽히는 행위, 실내 공놀이도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승합하거나 따라 타는 것들이죠. 교문에 진입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신호 위반 등은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되고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전과 기록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은 형사처벌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지도한 내용이고 학교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쓰진 않는데요. 이걸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들은 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는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공공기물 파괴하거나 훼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화났다고 유리창이나 학교 물건을 부순다거나 하는 행동 등은 당연히 변상하게 되고요. 벌점이나 혹은 관련해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또는 방조, 절도라고 하죠. 이 배상 조치뿐만 아니라 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들은 법적인 처벌을 합니다. 월담이나 무단 외출도 명백하게 고의성이 짙기 때문에 관련하여 징계를 합니다. 휴대폰을 포함해서 허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업 거부에 포함시켜서 처리합니다. 자, 수업 시간을 미준수한 학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교실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 처리가 됩니다. 보통 미인정 결과고 벌점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석부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하여 누적되면 징계를 합니다. 미인정 결석은 당연하고요. 10분 미만 미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벌점 또는 그 상습적인 것을 합쳐서 소선도위에서 혹은 선도위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수업 거부는 퇴학 사유가 됩니다. 자, 유사 도박 혹은 도박도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재미나 놀이를 위해서 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자, 허락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자, 징계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흡연 음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벌점 누적 또는 벌점이 2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다 하면은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이게 소생활위원회를 포함하겠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벌점 누계로 인한 징계 대상 학생이 성실하게 징계를 이수한 경우는 해당하는 벌점만큼 소멸을 해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새학년이 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관련된 징계 기록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징계를 결정할 때 여러 근거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10점, 20점, 40점, 60점일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거나 교내 봉사 3일, 5일 사회 봉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벌점이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생활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벌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벌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벌점 항목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도를 받았을 때 바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시면은 벌점을 바로 부과하진 않거나 또는 성찰문을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더 나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이것들을 근거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하거나 혹은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잦은 학생들은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단계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점을 받았다고 해서 벌점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상점 또는 벌점은 모범상에 추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받으셨을 것이고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생활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학년, 학과, 반 번호, 이름을 쓰시고 서명까지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혹은 기분이 나빴다, 물건이 망가졌거나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 돈을 뺏겼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하다 보면은 쌍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 반격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행동입니다. 뭐 신고 이전에 가해자에게 그러지 말아라, 난 이런 게 싫다라고 해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면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된다고 하면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라고 센 척을 하더라도 막상 신고당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바짝 쫄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학교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가해 학생 조치 사항으로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면은 뭐 쌍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쌍방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훨씬 크다면은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셔서 3호 이내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학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은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본인도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서는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참여, 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 신고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교육 활동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들을 쓰실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때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 설문지를 통하고 학교의 위원회를 통해서 정한 약속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을 자주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 이런 약속을 지켜서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